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. 수학 익힘 책 80쪽에서 83쪽입니다. 페이지가 조금 많은데요.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다 풀어보셨나요? 그래도 지난 시간에 수학 익힘 풀이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페이지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80쪽 1번부터 볼게요.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. 지금 이와 같이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약속했죠.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. 이것을 읽는 것은 1세제곱 센티미터 라고 읽기로 약속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바로 부피의 단위가 되었어요. 2번,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.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왼쪽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얼마나 더 큰지 구해보세요. 지금 여기는 4개, 총 8개죠. 즉 8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. 오른쪽은 4개, 2개. 한 층에 8개, 2층까지 있으니까 16세제곱 센티미터. 따라서 16, 8이기 때문에 8세제곱 센티미터만큼 더 크다라고 부피를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쉽게 부피를 비교해 줄 수 있죠. 3번,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.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. 먼저 쌓기나무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할 건데요. 쌓기나무의 수는 여기 가로에 4개, 그 다음 세로에 3개니까 4 곱하기 3, 한 층에 12개예요. 그런데 3층까지 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고요. 나는 2개, 2개, 한 층에 4개, 거기에 3층까지 있으니까 3 곱하고요. 다는 4개, 3개죠. 한 층에 12개, 그런데 2층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줄 수 있고요. 쌓기나무의 개수가 부피가 되는 거죠. 왜냐면 이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이니까요. 4 곱하기 3 곱하기 3 계산하면 36세제곱 센티미터, 2 곱하기 2 곱하기 3 계산하면 12세제곱 센티미터, 4 곱하기 3 곱하기 2 계산하면 24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.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. 직육면체의 부피는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수 있죠. 여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. 정육면체의 부피는 정육면체에서 가로, 세로, 높이는 다 똑같죠. 한 모서리의 길이로. 따라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, 그리고 한 모서리의 길이.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해주면 됩니다. 5번, 슬기는 가로가 5cm, 세로가 4cm,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샀습니다. 슬기가 산 지우개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?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. 5, 4, 20. 20 곱하기 2 하면 40. 따라서 40세제곱 센티미터 계산해 줄 수 있고요. 6번, 책상에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들이 있습니다. 부피가 가장 큰 물건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. 하나씩 볼게요. 기억의 부피는 4 곱하기 5 곱하기 19.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죠. 순서대로 5 곱하기 19 먼저 하고 4를 곱해도 되고요. 4, 5 곱하면 20입니다. 20 곱하기 19 계산하면 380 세제곱 센티미터 되고요. 그 다음 동화책 12 곱하기 15 곱하기 7 2가 되죠. 12 곱하기 15 계산을 해주면 30, 15 해서 180이 되죠. 여기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니은은 3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. 그 다음 디귿 7 곱하기 7 곱하기 7 7 곱하기 7 하면 49. 거기에다가 7을 곱해요. 9, 7에 63, 7, 4, 28. 28에다가 6을 더하니까
343. 따라서 디귿의 부피는 343 세제곱센티미터. 가장 큰 물건은 380 세제곱센티미터인 필통. 기역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다음 페이지. 직육면체의 부피는 28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.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해보세요. 이건 사실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죠. 그런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56이에요. 56에다가 높이를 곱했을 때 28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의해서 높이는 280 나누기 56으로 쓸 수 있죠. 이건 계산해 볼 때 5 정도 되겠죠. 실제 56에다가 5를 곱하면 280이 되니까 높이가 5가 된다 라고 어림해서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. 8번. 두 직육면체는 부피가 같습니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네모예요. 4 곱하기 4는 16 곱하기 네모. 이것이 직육면체의 부피고요.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6 곱하기 3 곱하기 8 6, 3, 18 곱하기 8 계산하면 8, 8에 64 8, 1은 8 144 세제곱센티미터거든요. 그러면 16 곱하기 이 네모는 144. 왜냐면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요. 그러면 이 네모는 144 나누기 16이 네모가 되는 거죠.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주면 한 8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? 8, 6, 48. 그러면 너무 커지나요? 너무 작죠. 그러면 9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? 9, 6에 54. 5. 그렇죠. 실제 9가 들어가면 되네요. 잘 모르겠으면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 주어도 됩니다.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9cm다. 이렇게 어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시도해보는,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. 9번.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. 쌓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가요? 지금 궁금한 것이 이 작은 모서리의 한 모서리의 길이, 이거, 그렇죠? 이게 몇 센티미터이냐, 이게 몇 센티미터이냐, 이게 몇 센티미터이냐,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요. 그러면 일단 이걸 보면 지금 작은 정육면체가 한 층에 3개, 9개 쌓여져 있죠? 3층까지 있으니까 작은 정육면체 27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27개. 하나의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하나의 부피를 네모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27 곱하기 네모. 이 네모는 그거예요. 정육면체의 부피. 근데 그냥 정육면체가 아니라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. 그러면 27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쌓은 정육면체의 총 부피 216이 나와야죠.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? 27 곱하기 네모는 216. 216 나누기 27은 네모가 되어야죠. 이거 나눗셈. 또 이것도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. 한 8 정도 들어갈까? 10은 안 들어가니까요. 8을 해보면 27 곱하기 8, 8, 7에 56. 5, 8이 16. 216. 맞네. 그럼 이거 8이네요. 그럼 이 8이 뭐냐? 8은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죠. 이거. 그럼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사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.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3번 곱해서 8이 나와야 하거든요. 우리가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이에요. 그렇죠? 그런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 세제곱센티미터 되네요. 그러니까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2cm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. 직육면체 모양의 카스텔라를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. 이 카스텔라는 길쭉한 모양이니까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많이 잘라내야겠어. 그래,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하니까 주어진 길이를 잘 살펴보자. 지금 15, 20, 10인데요. 가장 큰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의 길이만 정해주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
가장 큰 게 10cm일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10cm보다 더 큰 12cm를 만들려면 이거보다 더 크게 위로 카스텔라가 있어야 되는데 2cm 정도? 그게 없죠. 따라서 최대는 10cm예요. 한 모서리의 길이가. 자, 이걸 한번 글로 설명을 해볼게요. 정육면체는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가로, 세로, 높이가 모두 같죠. 근데 직육면체의 가장 짧은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15, 20, 10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모서리의 길이인 10cm를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로 해야죠. 그렇죠?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이렇게 되겠죠? 10 맞죠? 10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이니까요.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계산하면 1000 세제곱센티미터죠. 세제곱센티미터가 여기 있죠.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.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10cm보다 더 길게 한 모서리의 길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장 짧은 모서리 10cm가 최대가 되는 거죠. 이 길이. 그래서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. 11번 부피가 72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. 이 직육면체의 가로, 세로 높이를 정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. 각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입니다. 이건 정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. 선생님이랑 달라도 부피가 72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 1, 72. 뭐 반대로 72, 1,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선생님은 여기 나오지 않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. 3개를 곱해서 72가 되는 수를 만들면 돼요. 그렇죠? 사실 그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. 선생님은 33 넣으면 9죠. 9 곱셈99 9에다 보면 9, 8에 70이죠. 따라서 9, 8, 72. 뭐 3, 8, 3, 8, 3, 3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. 4, 3 곱하면 12죠. 12에다가 6을 곱해야 72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. 이 외에도 다양한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. 뭐 12, 3, 2 이렇게 해도 12 곱하기 3, 36 곱하기 2, 72 그래서 다양하게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.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수학 익힌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